청소년들의 경제 마인드가 국가의 미래를 정한다. 청소년들의 경제 상식 업그레이드를 위해 저 딘딘이 또 왔습니다. 근데 경제는 사실 아무리 들어도 여전히 어려우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재미없는 경제 공부는 이제부터 저 딘딘과 함께 흥미 딘딘하게 시작해보죠. Let's get it! 자, 오늘 공부할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코드 알았네. 봄바람이 날리는 벚꽃잎이 봄바람이 날리며 잎이. 자, 이 노래 다들 아시죠, 여러분? 버스커의 벚꽃 엔딩이에요. 아시잖아요, 이 노래. 봄하면 생각나는 노래 1위가 바로 매년 꽃피는 봄만 되면 어김없이 음원 차트를 역주행하는 국민 봄 노래, 바로 벚꽃 엔딩인데요. 그런데 이 노래가 경제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당연히 상관이 있습니다. 그저 노래 하나 잘 만들었을 뿐인데 벚꽃 엔딩의 음원료 수입은 한 해 50억입니다. 무려 50억! 음원 수입만으로도 평생 진짜 놀고 먹을 수 있다는 뜻인데, 벚꽃 엔딩은 벚꽃 연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이제 뮤지션들 사이에서는 벚꽃 좀비라고, 왜냐면 계속 봄만 되면 차트를 이렇게 다시 올라오니까 좀비 또 올라왔다 이러는데, 저작권료가 대체 뭐길래 헉소리를 넘어 억소리가 나는 걸까요?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창작한 모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고 그 창작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창작자들에게 돌아가 더 좋은 창작물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가요계에서 저작권 수입이 가장 많은 아이돌 탑4는 누굴까요? 가요계 저작권 수입 랭킹 1위는 바로,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살고 싶다. 자, 빅뱅의 G-Dragon입니다. 무려 150개가 넘는 곡이 저작권 협회에 등록이 됐고요. 제가 이 150개 노래를 다 합니다. 약 7억 9천만 원의 저작권료를 기록을 해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용이 형을 위협하는 저작권계의 샛별이 있습니다. 바로 작곡과 프로듀싱은 물론 최근 연기돌로 거듭나고 있는 B1A4의 진영입니다. 진영은 작년 한 해 동안의 기록으로 G-Dragon을 제치고 아이돌 저작권 1위를 했을 정도로 역량이 뛰어난데요. 그래서 붙은 별명이 진토벤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가요계 저작권 수입 랭킹 3위는 바로 저랑 친분이 있죠. 블락비 지코입니다. 자신의 곡은 물론 타그룹의 곡도 틈틈이 작곡, 작사, 프로듀싱하는 지코가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한 저작권 곡은 80곡이 이상이고요. 야, 이 중에서만 히트곡이 50개예요. 와, 히트곡만 50여 곡에 이른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작권 수입을 짭짤하게 올리는 또 인물들이 의외로 있었습니다. 일단 저랑 절친입니다. 저랑 가장 친한데 BAP의 방용국 씨가 저작권이 66개가 등록돼 있다고 하네요. JYJ 김재중 역시 50여 곡을 등록해서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월트 디즈니에도 벚꽃 연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심 가는 분 한 명이 있네요. 제가 신상을 탈탈 털어봤는데요. 이름 미키마우스, 출생 1928년 11월 18일, 특수관계 여자친구 미니마우스. 바로 전 세계인들의 영원한 친구 미키마우스입니다. 자, 근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소유주 월트 디즈니 노동기간 저작권 만료 2023년 상표권 존속 영원히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월트 디즈니 회사를 먹여 살리는 게 바로 미키마우스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 노예 계약이죠. 네. 이 소유권이 평생이면은 이게 바로 어쩐지 얘가 눈에 우수가 차 있어. 여러분 이제 아셨죠?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이렇게 중요하고도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이 우리가 어려울 때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는데요.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매겨 현금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지식재산권의 증권화를 가장 먼저 시도한 사람이 놀랍게도 금융권 회사가 아니라 영국의 유명 가수 데이빗 보위입니다. 2016년 1월 작고한 데이빗 보위는 2015년 개봉한 영화 마션에도 OST에 참가했을 만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을 받은 가수인데요. 40년을 넘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음악계의 진짜 혁명가로 불렸습니다. 정말 많은 가수들이 영향을 받았는데 이런 그가 금융계의 혁명가로도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셀러브리티 본드의 포문을 처음으로 열었기 때문입니다. 셀러브리티 본드란 유명인들이 자신의 지적 재산권 등을 기반으로 발행한 채권으로 1997년 영국의 투자 은행가 데이빗 폴먼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딴 보위 본드라는 이름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가 작곡한 25개의 음반, 총 287개의 음원에서 나오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향후 10년간 연 7.9%의 금리를 지급하는 조건이었죠. 이처럼 일반적인 부동산 등의 자산이 아니라 본인의 음원,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지식재산권의 증권화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건요, 집값이나 땅값처럼 그 값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결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특허권 및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확립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로열티가 정립됐고 그 로열티를 바탕으로 가치를 측정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특허란 정부와 발명자 간의 계약으로 그 발명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대신에 정부가 발명자에 대하여 허가일로부터 12년간 그 발명의 독점적 사용권을 보증하는 제도인데요. 이 기간이 끝나면 특허는 만기가 되고 이후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특허를 준다는 목적 자체는 발명의 공개를 추구하고 과학기술 및 공익의 발전을 추진한다는 숨은 의도도 들어있습니다. 저작권법 역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이용자가 공정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물론 문화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영화 불법 다운로드라든지 짝퉁 가방 등 다양한 침해 사건들이 많아졌는데요. 분명한 건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특허권을 침해하는 건 분명한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특허권의 경우에는 음악, 영화, 게임은 물론 의학, 과학, 모바일 등 산업 전반적인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 전쟁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애플과 삼성의 싸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허는 1등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지식 재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국내외에서 9천여 건의 특허를 등록하며 보유 특허가 11만 건이 돌파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과의 특허 소송으로 지난 5년간 자존심을 건 싸움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돈보다 자존심, 삼성 대 애플의 5년간 특허 전쟁! 양사의 특허 전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1차전은 2011년 4월에 이제 시작된 디자인 관련 특허 소송인데 일명 둥근 모서리 소송입니다. 애플은 자사의
둥근 모서리 사각형 디자인을 삼성이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여기서 트레이드 드레스란 제품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빛깔, 크기, 모양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2차전은 2012년 2월 시작된 사용자 기능, 일명 밀어서 잠금 해제 소송입니다. 두 소송 모두 싸움을 먼저 건 쪽은 애플 측이었습니다. 삼성은 카피캣이다. 애플이 원조인 스마트폰 기능과 디자인을 고스란히 베끼고 있다. 이에 삼성은 강력히 맞서고 있죠. 둥근 모서리 디자인이나 밀어서 잠금 해제 같은 기능까지 특허라고 규정하면 후발주자들은 어떻게 제품을 내겠느냐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특허나 지적 재산권으로 치열한 법정 소송이 계속되는 이유는 다가오는 4차 산업의 본질이 바로 지식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손에 잡히는 물건보다 정보와 아이디어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노래를 바로 만들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잘 만든 곡 하나 금수저 안 부럽다는 말 이제 실감이 나시죠? 이런 노래 하나로 또 여러분들이 엄청난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선 저작권, 특허와 같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저작권료와 창작은 소중하니까요. 저작권이란 인간의 지적 능력을 통해 창작한 문화, 예술 분야의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 특허란 최초로 기술을 발명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는 독점적인 권리.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법이 부여한 권리. 야, 천재네. 아, 이분이 이걸 제일 먼저 했구나. 이게 한국에서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잘 나가는 작곡가 분들이 몇 억씩 저작권 협회에서 대출을 받더라고요. 그거를 담보로.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해볼까 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안 되더라고요.